한밤 뉴욕 증시를 빛냈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하스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다비타입니다. 2분기도 실적 기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1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갭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장 투석 전문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비타면 이제 건강하신 분은 전혀 모르시지만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세계 1위 업체인 거 보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거의 1위 회사라고 그렇군요.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찾아봤는데 다비타는 의미가 뭐냐를 찾아봤더니 그 이탈리 말로 생명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다비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성 신부정증 환자 케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갭 상승하면서 한번 레벨업 됐고 약간 좀 쉬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당 이익과 매출의 추이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주당이익이 작년에 약간 슬로했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닿으면서 서양식의 어떤 식생활 구조로 바뀔 수 있는 쪽이 좀 많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병이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보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분기로 쭉 그린 그림이거든요. 참고적으로 파란색까지는 확정된 실적이고 회색부터는 이제 예상치입니다.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예상치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년 이후만 하더라도 뭐 많은 곳에서 이 회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목표 주가가 7곳이나 상향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 7곳이나 나타났다. 이 부분이 또 특징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하스탁은 로우스입니다. 인테리어 수요가 높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금리에 주택시장이 침체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섹터는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주택지표 개선되면서 로우스의 주가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스랑 홈디포는 양대 산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이런 매장이 없는데요. 하여튼 이 매장은 상상 이상 크다라는 걸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가면 쉽게 얘기해서 망치, 뭐 드라이버, 네. 유리, 요즘 보면 세탁기 다 팝니다. 다 팔고 심지어는 꽃도 팔고 잔디도 팔고 흙도 팔고 비료도 다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뭐 살려 그러면 고치려면 그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영화나 이렇게 미드 보시면 거라지에 차고에 많이들 해놓은 분들이 그쵸. 많지 있잖아요. 예. 또 없는 분은 많이 있잖아요. 다 빌려줍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로스인데요. 네. 말씀하실 때 요즘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의외로 홈디포는 약간 아직은 아닌데요. 로스는 이제 52주 최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주당이익과 매출액 추이를 보면 꾸준한 기업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조금씩 하락했었는데요. 이번에 뭐 개선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셨다시피 빨간불도 조금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네요.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파이설브입니다. 수수료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달아봤는데 핀테크 업체죠. 최근에 견조한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도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파이저브 하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뒷단내는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뭐 은행, 보험, 금융가, 증권, 보험, 소매업체 등등 하면서 다양한 결제에 관한 어떤 백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큰 틀에서 이제 좀 크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 결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일단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냐면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세계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캐시레스, 캐시가 없는 사회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늦은 나라 중에 하나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언뱅크드랑 언더뱅크드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계좌가 없는 사람,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신용이 진짜 없는 분, 그리고 계좌는 있지만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미국의 25%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죠. 우리나라는 계좌가 없는 분이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부터 해서. 근데 미국은 그만큼 미국은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나라야.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뀐 거가 팬데믹 때 나라에서 돈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지불했는데 뭘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수표를 받습니다. 수표를 받으면 수표를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수표를 바꿀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행을 캐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보면 5% 쉽게는 10%로 할인해서 받습니다. 나라에서 $100 받았는데 수표 주고 $90 바꾸는 거예요. 손해네요. 네, 그게 엄청난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거를 해결해 준 거가 쉽게 해서 각자 향한 벤모나 캐시앱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졌던 건데 요즘 이제 그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재미없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건 현금을 안 쓰는 사회가 많이 된 거죠. 이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예. 현금을 안 쓰면 결제하려면 뭔가 대신 결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파이서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예. 보니 쭉 이익은 뭐 급증하고 있고요. 아까 그래프 두 개랑 약간 다르죠. 이익이 급증하는 거, 다음은 매출인데요. 매출도 그냥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주가는 안 봐도 그냥 이해가 되시겠죠. 주가는 저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 사상 최고가 오늘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 모두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주가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종목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허들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물론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 큰 거 하나는 해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은 큰 기업들이 이제 인수 합병하고 그럴 때 되면 너희들 이거 공정거래 위반하는 거 아니냐, 독과점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엑스박스라는 걸 갖고 있는데 콜 오브 듀티 하고 나서 너 딴 데 못 쓰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있었죠, 실제로. 거기다 얘기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그걸 항상 이제 견제하는 것이 민주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명한 뭐 힘 있고 오랫동안 다선 의원들이 그런 거 항상 반대하고 항상 빅테크들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문제 있다 뭐 하고 세금 많이 내라 하는 거가 민주당입니다. 미국 그렇군요.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슈가 있었고 영국에서도 뭐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유럽에서는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FTC라고 쉽게 해서 우리나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가처분을 들어간 겁니다. 이거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법원에서 항고돼서 이거 가처분 신청 우리나라 법률 용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각했다라고 하나요? 맞아요. 가처분 기각했네요. 신청을 했는데 예. 용어는 법적 용어가 있을 텐데요. 기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어떤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딜이 성사될 거다. 물론 이제 본안 소송도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해보는 데는 문제 없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라 했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슈가 많이 있고 게임하는 분들한테는 최근 2, 3년 동안 큰 실망을 일으켰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이 어떤 애 많이 이탈했는데 그거는 게임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측면에서 있어보면 결국은 성공적인 딜은 했다는 것 자체는 피인수되는 기업한테는 호전식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네.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건 안 하건 상관없겠으나 이걸 통해서 당연히 엑스박스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끼어 팔기를 하던 뭐라건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킬러 콘텐츠를 또 하나 갖고 있다는 거. 특히 제가 알기에는 이게 소위 뭐 조금 뭐 강한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오버워치가 있던 청소년 뭐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쓰는 거 아닐까? 짧게 끝난다는 걸로 그쵸? 매력이 네, 있기 나쁘지 때문에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호재 인식하는 것이 있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호재가 일지는 모르겠고 이런 건 미국은 한 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가도 올라갈지 여부는 또 월가의 판단을 따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큰 허들 하나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둘이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